이건 중립 박을게요. 자녀들하고 명예욕, 인정 욕구는 건들지 않는 거다. 안녕하십니까, 닥터수근 임수근입니다. 오늘은 저 또한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MBTI, 저의 MBTI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.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MBTI를 제가 이 프로그램들을 이용해 본 적은 없어요. 사실 저는 책을 토대로 해서 정말 많이 생각하고 결정을 내렸거든요, 스스로에 대해서. 근데 이걸 과연 정해진 프로그램이 얼마나 맞춰낼 수 있을지, 아니면 제 생각이 틀린 건지 보고 싶긴 했었어요. 첫 번째 질문,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. 저는 소개하는 거를 사실 어려워하진 않아요. 하지만 처음 뵙는 분들한테 조심해야 될 부분들, 그리고 내가 반드시 감추고 싶어하는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감추는 것 같으니 비동의에서 한 칸. 두 번째 질문,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. 주변에 항상 더듬이를 세우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뭔가 강아지들 있잖아요. 뭐 파스락 소리 나면은 이렇게 귀 움직이는 것처럼, 저도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신경 안 쓰는 것 같이 하면서도 귀가 찌릿찌릿 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생각에 빠지긴 하지만 주변에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.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. 매우 동의합니다. 편지함에 휴지통이 언제나 빵이에요. 정말 매우 정리되어 있는 걸 좋아합니다. 적응을 잘 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. 동의하지 않습니다. 매뉴얼이 갖춰져 있고 체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세상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때그때 적응하는 것이 저는 살아왔던 생존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.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. 웬만한 중요한 결정은 의견을 주고받고 그 중간 지점을 찾아가는 데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은 반대 생각을 한다. 그 중에서 내가 논리적으로 주장을 해서 그걸 이겨냄으로써 얻게 되는 거는 클까요? 상대방이 정말 불쾌감까지 느낀다면 결국에는 앙심을 품고 불이익을 주려고 안간힘을 쓰겠죠.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굉장히 높다, 나는 이기고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라는 욕구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 논쟁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. 매우 동의입니다. 아무것도 못해요, 정리가 안 돼 있으면.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. 약간 비동의합니다.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히 안 세워요. 절대 안 세워요. 절대 안 세웁니다. 종종 다른 사람들이 감정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. 비동의입니다. 상대방이 그런 감정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그런 감정을 느꼈구나,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은 저는 그런가 보다 라고 같이 알아차리는 것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. 저는 공감하기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.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.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. 남들보다 노력을 덜해서 잘 되는 게 정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제가 가진 다른 장점이 있지 않을까로 보통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정신승리인가요? 재미있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교 모임보다 더 낫습니다.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.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. 둘 다 가셔서 똑똑하면 좋지 않을까요? 너무 기쁠 것 같긴 한데 못되고 똑똑한 건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아요. 더불어 즐겁게 잘 살아가는 아이랑 같이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저는 이건 중립할게요. 네, 누구도 포기 안 해요. 저는 중간이 좋습니다. 욕심쟁이.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. 말을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간을 봅니다, 저는. 되게 간을 봐요. 종종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내. 동의하지 않습니다. 전혀 그럴 시간이 없어요. 안 돼요, 안 돼.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다소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. 매우 즉흥적이에요. ADHD냐고 많이 물어봤어요, 주변에서. 종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. 왜 존재하느냐? 너는 왜 있니?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가요, 근데?
친구가 어떤 일로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인 지지를 맨날 제공하죠.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드리는 거는 불가능해요. 그 친구는 이미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.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나 힘드니까 지지해줘, 알아줘 라는 경우가 저는 거의 99%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정서적 지지를 합니다. 네가 생각하는 쪽으로 밀고 나가보는 거 어떨까가 거의 99% 아닐까 싶습니다.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거의 웬만한 경우는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다. 저랑 같이 공연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제가 어떡하지 이러는 걸 많이 보지만 그거는 그냥 기도 같은 의식이에요.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은 별로 없었던 불안도 거의 없습니다. 저는 안 떨어요, 사실. 일정표를 만들어 잘 지킵니다. 잠깐만. 만들긴 엄청 만드는데 거의 안 지켜요.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은 하니까 일정표는 만드니까 만든다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거의 동의합니다.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. 동의하지 않아요. 저는 무조건 제자리에 둬야 돼. 안 그러면 잃어버려요. 많이 잃어버렸어요.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방의 중간보다는 벽 가까이에 자리합니다.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.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쪽에 위치를 하는 것 같아요.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일이 너무 많아서 치인 적은 있지만 절대로 늦어지는 게 고의인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. 미루고 막 누워있는 걸 먼저 택하진 않아요. 권력을 쥐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건 중립 박을게요. 그렇잖아요. 누가 명예욕이 없고 인정받는 거 누가 싫어요. 이건 중립할게요. 이건 중립하지 말라고 계속 팝업이 뜨는데 저 이거는 중립할게요. 자녀들하고 명예욕, 인정 욕구는 건들지 않는 거다. 네. 그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욕구라고 생각합니다. 종종 사회적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. 친구들 사이에서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. 끝났어요. 재밌네요. 저는 사교적인 외교관 ESFJ라고 합니다. 외향적이고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성적이고 인식을 하기보단 빠른 판단을 내린다. 이타주의자인 사교형 사람이래요.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일에 진지한 태도로 임한다고 합니다. 맞는 것 같아요. 사실 사람들을 신경을 쓰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하지만 이성적인 판단 그리고 근거가 뒷받침돼야 된다는 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. 사교형 사람이 감내하기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자신의 예민하고 쉽게 상처받는 성격과 타협점을 찾는 일입니다. 상처는 잘 안 받는 것 같아요. 확실히 그건 있어요. 내가 주변을 고려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손해가 되지 않을 만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저의 성격적인 특성과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힘들어하는데 그거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라는 그 두 지점이 매번 싸우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 저는 감성형 그리고 이성형 F와 T 사이에서 항상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. 프로그램 상에서는 ESFJ가 나왔지만 저는 ENFJ 아니면 ENTJ 쪽인 것 같아요. 정신과에 와서 할 수 있는 검사 같은 건 없을까요? 심리적인 것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. 그리고 우리가 판단을 내린다라고 하면 사실 이런 MBTI의 16가지 유형으로 나누기보단 사람, 그리고 나무, 집 그림을 그리는 것, HTP 검사, 아니면 모호한 그림 자극을 주어드렸을 때 거기에서 통상적인 반응보다 벗어나서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는지 보는 로르샤하 검사, 어떠한 그림, 한 장면을 드렸을 때 등장하는 인물과 그것과 연관된 이야기들이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보는 TAT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. 그런 투사 검사를 포함한 종합심리검사를 하신다면 알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. 굉장히 많습니다. 하기 때문에 어떤 질환이 없으시더라도 임상종합심리검사는 받아보시면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받아봤습니다. 그리고 해석 상담을 듣는데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. 굉장히 충격적이에요. 보고서를 읽으실 때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가 들어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.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. 살짝 홍보하자면 저희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실 아주 기가 막혀요. 와, 예약 좀 해주세요. 제가 오랜 기간 같이 동료로서 근무를 했던 정말 믿을 수 있는 임상심리 전문가 선생님도 제가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.
계속해서 틀리게 나오거나 할 때마다 다르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그런 경우는 인터넷에서 정해져 있는 도구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, 그리고 대답을 하실 때마다 내가 하고 다니는 모습을 토대로 대답을 하셨을 때 내가 진짜로 바라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약간 눌러지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. 왜냐하면 나는 이게 사회통념상 맞다고 봐, 나는 이게 다른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 모습일 것 같아가 작용해서 그렇게 답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런 경우에는 계속 바라는 모습, 내가 결정한 모습과 틀리게 나오거나 매번 바뀌게 된다면 많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그 기준점이 있긴 한데 이거 외국에서 나온 책인데 번역서가 나와 있어요. 성격을 읽는 법이라고 나와 있는 책인데, 저는 이거를 한 2010년 후반대에 찾아서 읽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외향적, 내향적, 감각, 그리고 직관, 그리고 감성, 이성적인 선택, 결정형, 아니면 인식형, 이것을 판단할 때 생각해야 될 만한 기준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제시를 해놨어요. 이거는 단계적으로 내가 들여다보면서 나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한 끝에 MBTI 유형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정말 MBTI가 매번 바뀐다, 그리고 MBTI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참 다르게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서적을 활용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오늘 MBTI 검사를 해봤는데요, 생각보다 저와 맞는 부분이 있기는 있었다.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 하시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 하시면 책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. 그리고 더더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 하시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종합 임상심리 검사를 해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자녀들과 명예욕은 건드리지 마세요.